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내일 7월 7일은 국민의힘당에서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아마도 어떤 수위든지 간에 더 이상 끌 수는 없고 하니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이가 진중권 전 교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등이 나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준석 대표의 징계, 말하자면 대표 정지 그리고 당으로부터 축출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첫째가 20, 30대가 이준석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국민의힘당에 엄청나게 충원이 됐는데 이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당이 노령화된 당, 옛날의 한나라당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째고, 둘째로는 아직 경찰에서 성접대 의혹 등에 관한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한 정황만 가지고 그걸 징계할 수 있겠냐. 그럼 세 번째로는, 이건 홍준표 시장이 한 말인데, 젊어서 한때 실수 그거 한 번쯤은 듣고 갈 수도 있지 않냐. 대체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갈 것이다.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증거가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징계한다고 하는 그 점은, 그럼 대법원 판결문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까? 탄핵이나 징계나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어떤 정황이 있으면 그것이 충분히 사유가 되는 것이고, 더더구나 지금 성접대 의혹과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각서의 존재 등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한 바에 더 그게 그대로 앞으로 어떤 형태의 재판에도 유효한 증거로 쓸만한 것이 이미 다 드러났고,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이상 그것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젊은 나라의 한때 실수다. 그러니까 그 성접대는 실수라고 아마 치는 모양인데, 문제는 성접대에서 발전돼 가지고 그것을 덮기 위한 일련의 조작 행위를 한 것, 이것은 여당 공당의 대표로서 그 조작 행위가 있을 수 없지요. 공정과 정의를 내건 그런 집권당의 대표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그의 징계를 반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이런 논리를 제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거꾸로 묻고자 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징치해야 할, 징계 처분 또는 그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성접대 의혹이나 그거를 은폐 시도한 일련의 그 정황보다도 더 높은 가치에 있어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방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3월 9일 선거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분들은 태평성대의 선거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3월 9일 선거는 우파의 입장에서 보면 좌파 정권, 그 좌파 정권도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그 5년, 그리고 이 연장을 반대하는, 말하자면 우파가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대표가 성접대 의혹이다 은폐다 하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어서 정권 탈환의 회방꾼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왜 주목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회방꾼이었지요. 우선 작년 11월에 국민의힘당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선출하는 그 순간부터 당무 일체는 대통령 후보가 행사하도록 당헌 당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대표는 뭐냐? 선대위원회의 일원으로 이를테면 대표권 행사가 정지된다 할까 그런 상황인데, 그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인지 꾸준히 윤석열 후보에게 협력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깃장 넣는 소리를 결정적인 것은 2차례 가출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치명상을 입혀다 하는 건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근에 핵심 관련자들이 있다. 그들이 이를 좌지우지한다. 이른바 윤핵관 파동을 일으켰어요. 아니,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당헌 당규에 규정된 대로 당권도 전부 장악할 수 있고, 더더구나 자기를 돕는 사람은 자기하고 이게 보조가 맞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거, 이것은 어떤 선거, 어떤 후보의 경우에도 그건 인지상정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윤핵관들이 장난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날뛴다라든지, 이거 생태접을 잡아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3월 9일 직전까지 그는 계속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입을 통해서 이번 선거의 개념이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종식이고 그 연장을 반대한다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야멸차게 선대위원장의 일원이 된 그 입장에서는 이걸 공격해야 되는데 그 공격한 일이 없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공격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뭐를 노렸느냐? 그건 지난번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윤석열 후보 낙선을 노린 거예요. 낙선되면 당권은 자기가 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 6월에도 당대표가 될 것이고, 그래 공천권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5년 뒤에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설 수 있다. 김정은이가 84년생, 이준석이는 85년생, 그리고 5년 뒤에 대통령 되면 한반도에 있어 40대 초반의 남북 지도자가 무슨 일을 벌려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3월 9일 선거 개념을 평상시와 같이 태평성대 선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끌어내리기에, 또 결정적 2타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회방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이 시기에 반대하는 그대들의 이 생각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개념이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따라서 그대들도 윤석열 후보가 낙선되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감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징계 사유가 안 된다라든지 젊어서 한때 실수라든지 지금 그를 쫓아내면 20, 30대가 다 떠날 것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지르는 그대들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이가 되든 말든 이재명이가 되든 말든 요까지도 괜찮아. 한 걸음 더 나가 윤석열도 허점이 많다, 안 돼도 좋다, 이런 심정이 없지 않나 싶어요. 반론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국민의힘당 윤리위가 이런 논리에 경도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윤리심판원 당사자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내년 6월까지 이준석 대표의 지위를 그냥 연장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징계 파동에 대해서 가타부타 무슨 야무지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을 일치하지 않고 방관적 자세를 취하는 당내의 유력한 당직자들, 권성동 현 원내대표, 직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소란스러우니까 이게 쫓아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내년 6월 달까지 그냥 이대로 두자. 그래 내년 6월까지 이대로 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더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최근에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이유 중에는 이준석 사태가 있다고 하는 거 그대들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결자 해제해야 할 책임이 그대들에게 있는데 이런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다. 그 다음에 하나 놀라운 것은 어저께 박민영인가 하는 그 젊은 대변인, 그런 젊은 대변인이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민망한 얘기 처음 알았는데 그가 아주 야무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한 것이죠. 무슨 비판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침인가 그제 이게 도어 스태핑, 이를테면 출근 때마다 기자들 앞에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받으면 간단히 대답하는데
이게 뭐 장관 후보자 중에 무슨 뭐 김성인가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또 낙마하고 이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우리가 훨씬 양호하고 우수한 인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걸 두고 박민영 국민의힘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실망스럽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앞으로 허점을 고쳐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앞에 정권하고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을 쓰고 있다.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캐치프레이즈로 내 그런 내로남불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걸 스스로 내로남불 행위를 보인 거 아니냐. 아주 야무지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실패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 앞으로는 더욱 검증을 철저하겠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매일 기자들이 문대서 적석에서 즉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어긋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요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당 대변인이 이걸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박민영 대변인이 아마 젊은 사람 같은데 묻고자 합니다. 이준석 대표 행태에 대해서 말한 일이 있나? 말한 일이 계시오? 박민영 대변인. 저는 이 얘기가 약간 엮일러 갑니다만은 아침마다 대통령이 이른바 도어 스태핑,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나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약간 트집잡이 할 얘기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으나 그건 앞으로 조심해 가면서 하고 역대 어떤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구정궁궐에 들어앉아서 무슨 짓을 했는지 깜깜한 데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 보기 싫은 A4 용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령하듯이 수석비서관과 국무위원을 앞에 두고 그 너머에는 국민들에게 이걸 줄줄 읽고 있는 거 제가 수없이 이 짓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잘하고 있다고 박민영 대변인이 그런 걸 걸어가지고 막 용기 100배하고 해서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1000배로 1000배로 공격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 안에는 자기 전당대회를 6월 달에 해야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몇몇과 이런 박민영 대변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거기에 지금도 활개치고 있지 않느냐. 반성해요. 반성해. 내일 7월 7일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만일 이것이 적당한 수준의 무슨 결론을 내리거나 이러면 국민의힘 당은 해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